엉킨 그물들이 어선 안타레스호를 잡아당기면서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전복됩니다. 잠수함이 전복된 어선을 수면 위로 끌고 가다가 결국 안타레스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고 그물줄이 끊어집니다. 스코틀랜드 서부 클라이드만은 한때 해양 생물이 풍부한 인기 어장이었습니다. 결국 주요 어족이 붕괴되면서 산업용 저인망 어업이 금지되었지만 그전에는 81척의 어선 22 해역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길이 12-11m의 소형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주로 대구, 헤이크, 휘팅, 폴락 등 바다새 근처에 사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965년에 건조되어 캐러데일에 기반을 둔 어선 안타레스호도 이런 저인망 어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배는 목재 선미식 저인망 어선으로 승무원 4명 길이 17m 폭 3m였으며 최대 8노트로 항해했습니다. 1990년 11월 안타레스호는 부유식 또는 중층 저인망 어업에 준비됐습니다. 클라이드만 어업은 보람있지만 위험해 신중한 항해가 필요했습니다. 깊은 바다와 강한 조류, 까다로운 조수 때문입니다. 이곳은 영국 해군에게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레록의 패스트레인에 위치한 국왕 해군 기지 클라이드는 영국 해군의 주요 기지였으며 트라이던트 미사일로 무장한 일부를 포함한 영국 핵 잠수함 함대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기지에는 핵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여러 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트라팔가급 공격 잠수함이었습니다. Her Majesty's Ship 트렌첸트는 12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트렌첸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82m, 조종핀을 포함한 폭 9m, 그리고 콘닝타워 꼭대기에서 용골까지 깊이 15m였습니다. 1990년 11월 12일 Her Majesty's Ship 트렌첸트는 파스트레인 클라이드 잠수함 기지에서 출항해 잠수함 지휘관 과정을 수강하는 6명의 장교 훈련 임무를 시작합니다. 페리쇼 코스라 불리는 이 과정은 해군 장교의 잠수함 지휘 자격을 시험하는 가장 혹독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훈련 전에 트렌첸트의 함장은 지휘권을 교관이라고 불리는 과정 책임자에게 넘기고 교관은 다시 시험을 받는 학생에게 지휘권을 전달합니다. 각 훈련 동안 학생은 모든 지휘 임무를 수행하고 교관은 이를 관찰합니다. 11월 17일 트렌첸트는 스코틀랜드와 페로 제도 사이에서 첫 훈련을 마친 뒤 4명의 남은 후보생들과 연안 훈련을 위해 클라이드만으로 들어갑니다. 11월 18일 일요일 저녁 트롤선 안타레스호는 아란섬 북동쪽의 뷰트 해협 깊은 해구에서 조업하기 위해 캐러데일을 출항합니다. 선원들은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업하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오며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로어 클라이드에서의 어업을 금지하는 스코틀랜드 사무국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뷰트 해협은 어업이 활발했습니다. 안타레스호는 어창을 채운 뒤 어장 북동쪽 로그스로 이동해 어획물을 하역합니다. 11월 21일 17시 30분 안타레스호는 라그스를 떠나 뷰트 해협으로 출항합니다. 오후 6시 라그스 남쪽 헌터스턴 해협에서 트렌천트함이 훈련 중이었고 퍼리쇼 학생이 당직 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임무는 수상함, Her Majesty's Ship 캐리브디스를 상대로 한 모의 기로의 부설 작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타레스호는 뷰트 해협 깊은 해구에 도착했고 이미 헤로인호와 허큘리스 쌈호가 조업 중이었습니다. 안타레스호는 해구 남쪽 끝에서 헤로인호 남동쪽에 그물을 던지고 북서쪽으로 예망을 시작합니다. 안타레스호는 대구와 휘팅 등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2개의 긴 강철 케이블로 끄는 대형 중층 트롤 그물 워프를 사용합니다. 각 워프는 거의 500m에 달하는 강철 케이블로 갑판의 윈치에서 선미 양쪽에 있는 도르레나 갤로우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45m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선장은 수심에 따라 얼마나 많은 케이블이 풀려나갔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워프는 무거운 트롤 도어나 오토보드에 연결되어 그물을 수평으로 펼칩니다. 그물 윗부분이 더 넓어 물고기들이 꼬리 쪽에 모입니다. 시속 3-5노트로 예인하면 수톤의 힘이 저항으로 발생해
워프와 트롤 도어 사이에 분산됩니다. 선장은 유압 윈치로 두 워프를 고르게 감거나 풀어 그물의 깊이와 펼침을 조절합니다. 안타레스는 중앙 선미 브레킷이 있어 예인 하중을 분산시켜 장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물속에서 강철 케이블과 트롤 도어로 펼쳐진 대형 수중 낙하산처럼 작동합니다. 예인 중 안타레스 선장은 초단파 라디오로 헤로인 선장과 대화하며 북쪽으로 예인 후 방향을 돌리고 다른 승무원이 교대할 때 아래로 내려가 잠을 자겠다고 말합니다. 비우트 사운드 중층 트롤 어선들은 해저 협곡을 따라 이동하며 북쪽과 남쪽 끝에서만 방향을 바꿉니다. 선장은 방향 전환을 위해 속도를 최대 전진으로 올려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그는 선박을 90도 급회전시키고 와이어의 느슨함이 사라지고 트롤 장비에 다시 장력이 걸릴 때까지 그 방향을 유지합니다. 회전 첫 단계는 약 4분 소요됩니다. 그는 먼저 45도 방향으로 선박을 돌린 후 장비가 팽팽해질 때까지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45도 더 회전해 180도 유턴을 완성합니다. 전체 회전에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오른쪽, 즉 우현으로 선박을 돌릴 때 두 개의 와프가 모두 우현 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 경우 좌연 와프가 더 많은 하중을 받아 트롤 도어가 물속에서 더 높이 올라가 우현 와프보다 위에 위치합니다. 이는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회시 그물이 좁아져 두 와프가 가까워지므로 선원들은 엇갈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트롤러는 선회가 가장 취약하므로 조타수는 조타실에서 선회 중 항로를 조정합니다. 22시 30분쯤 조타 선원은 아내에게 에런 섬 뒤에 있다고 알리고 2시 30분에 스키퍼를 깨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척의 트롤러는 밤새도록 추가적인 무선 교신 없이 계속해서 조업을 이어갑니다. 헌터스턴 해협에서 잠수함 트렌첸트는 기로의 부설 훈련 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프리기탐 캐리브디스가 탐색하고 트렌첸트는 회피 기동을 연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탐지를 피하고 캐리브디스 공격 기회를 찾기 위해 진로와 속도를 자주 바꿉니다. 11월 22일 새벽 1시에 잠수함 지휘센터에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지만 같은 학생이 당직 함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벽 1시 31분 트렌첸트는 모의 공격을 위해 잠망경 깊이로 올라가 캐리브디스 위치를 확인합니다. 학생 당직 함장은 잠망경을 통해 수면 위에 있는 호위 함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다시 잠수합니다. 소나는 잠수함이 선박을 탐지하는 주요 방법으로 능동과 수동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능동 모드에서는 잠수함이 음파를 발사하고 이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는 에코를 통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항상 작동하는 수동 모드에서는 잠수함이 다른 선박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탐지합니다. 음향의 방향과 주파수를 통해 훈련된 소나 운용자는 선박의 종류와 잠수함으로부터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상함 소음은 프로펠러에서 발생합니다. 대형 선박은 프로펠러가 느리고 소형 선박은 더 빠릅니다. 정지해 있는 선박이라도 선내 기계가 작동 중이면 수면 아래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조용한 선박이나 물체는 수동 소나로 탐지할 수 없습니다. 트렌천트는 여러 개의 소나 어레이를 탑재해 소음을 감지하고 선박과 잠수함의 신호를 가로채며 다른 군함의 능동소나 신호도 수신합니다. 오전 1시 58분 트렌천트 소나가 약 350m 거리에서 근접 신호를 포착합니다. 당시 잠수함은 좌연으로 180도 회전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2시 직전 트렌천트가 나침반 150도, 속도 6노트, 수심 60m로 항해할 때 교관이 훈련을 종료합니다. 훈련이 끝난 후 카리브디스는 북서쪽 아란의 코크로 가며 북쪽에서 훈련 중인 잠수함 Her Majesty's Ship 오터와 만납니다. 교관은 당직 함장에게 이 지역에 머물며 다음 학생에게 지휘권을 넘길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그 위치에서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교관은 함장과 장교 식당에서 훈련 결과를 평가합니다. 오전 2시 4분 당직 함장은 함선을 우현으로 돌립니다.
오전 2시 9분 트렌천트는 시속 6노트 수심 60m 315도 방위로 항해 중입니다. 1분 후 손에 4개의 접촉 신호가 나타납니다. 트렌천트의 패시브 소나는 4개의 접촉 신호를 탐지합니다. M01 접촉 신호는 해군 함정 차리브디스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03과 05 신호는 어선으로, 45 신호는 연안 화물선으로 기록됐으나 어선일 수도 있습니다. 차리브디스 감시원들은 수면 위에서 두 트롤 어선이 서로를 스치며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헤로인호는 북서쪽, 안타레스호는 남동쪽으로 예인 중이며 약 370m 강역으로 좌연길이 스쳐갑니다. 소나 조종사가 제로 접촉 신호, 좌연선수 304도라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어선이 잠수함 왼쪽 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소나 조작원이 모르는 사실은 소리의 근원이 화이트가 아니라 두 척의 선박, 즉 안타레스호와 헤로인호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방위각이 패시브 손에서 겹칩니다. 패시브 소나는 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두 트롤선이 거의 같은 방향에서 하나로 보입니다. 오전 2시 13분 소나 조작원은 접촉점 05번 이 소음이 많고 방위각이 일정하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잠수함에서 보는 방향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 선박은 잠수함과 평행하게 항해하며 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방위각이 일정하면 잠수함 승무원들은 거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박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거리 측정 기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방위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로나 속도를 바꿔야 하지만 그들은 진로나 속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전 2시 16분 콘택트 05번 이 306도 방위에서 보고됐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소음계 35dB를 기록 중입니다. 그 순간 안타레스는 평소처럼 예망의 남쪽 끝으로 방향을 틀고 그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전 2시 17분 콘택트 05번의 방위가 306도에서 322도로 이동합니다. 소리가 커지고 소나 담당자는 그것이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고합니다. 당직 선장은 다음 교대 학생에게 임무를 인계하는 동안 오른쪽 스타보드 쪽에서 가까운 접촉이 있다는 소나 보고에 반응하여 좌연타 15도를 명령하고 왼쪽으로 선회를 지시합니다. 그는 선회 각도를 30도로 늘립니다. 오전 2시 18분 트렌천트는 300도, 콘택트 공고는 355도 방향으로 각각 항해하며 최소 약 180m 거리로 서로를 지나칩니다. 히로인의 감시원은 안타레스가 우연으로 선회해 북서쪽 예인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후 그는 남동쪽의 허큘리스 3호를 바라봅니다. 트렌천트의 당직 선장은 260도 새 항로를 명령합니다. 45초 후 트렌천트 조종실의 장교들과 승무원들은 잠수함이 안타레스의 저인망, 와프, 스프레더 장비와 충돌의 금속이 부딪히고 긁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른쪽에 느슨한 스타보드 와프가 먼저 닿고 이어서 왼쪽에 팽팽한 포트 와프가 트렌천트의 오른쪽에 걸려 파리스톰의 베이스 플레이트 아래에 끼이게 됩니다. 파리스톰은 함교 앞쪽에 있는 작은 소나 하우징입니다. 몇 초 만에 엉킨 와프들이 안타레스를 오른쪽으로 뒤집고 바닷물이 우연조타실 창문으로 빠르게 밀려듭니다. 트렌천트가 전복된 트롤선을 끌던 중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와프가 끊깁니다. 안타레스는 뒤집힌 채로 수면 위로 떠올라 선수 부분만 보입니다. 소나 조종사는 트롤 그물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당직 사관은 엔진 정지를 명령합니다. 충돌 당시 항해 사관은 트렌천트의 위치를 북위 55도 39분 5초, 서경 5, 도 3분 3초로 기록하고 추정 항로는 285도에서 289도 사이로 보고합니다. 당직 사관은 승조원들에게 잔망경 깊이 복귀를 명령해 표준 훈련 절차를 시작하게 합니다. 모든 승조원은 각자 위치에서 지시를 기다립니다. 충돌 45초 후 선생님과 트렌첸트 함장은 소음을 듣고 지휘실에 들어오고 항해 사관이 그들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오전 2시 22분 선생님이 당직 함장에게서 지휘권을 넘겨받아 속도 5노트, 좌연타 30도 명령을 내려 트렌첸트가 090도 항로로 진입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잠수함은 37m 깊이까지 상승합니다. 선생님은 그들 위에 수상함이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부상을 미룹니다. 승무원들은 수상 접촉을 확인하고 다시 콘택트 제로5를 찾으려고 하지만 손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트렌첸트가 090도 코스로 안정되기 전에 수중 전화기 오퍼레이터가 바다의 소란으로 묘사되는 소리를 포착하고 이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짧은 윙윙거림이 들립니다. 이 소리는 단 5-6초 동안만 지속되는데 바로 안타레스가 침몰하는 소리입니다. 새벽 2시 39분 모든 수상 접촉을 피해 기동한 후 트렌첸트는 잔망경 깊이로 상승합니다. 교사는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두 어선, 헤로인과 허큘리스 3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잠수함 근처에는 다른 접촉 신호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선 마스트를 올리고 카리브디스와 교신하여 어선 중에 문제가 보고된 곳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카리브디스는 이상한 소식이 없다고 답합니다. 교사는 트렌첸트 함장에게 조종권을 넘기고 부상 작업을 마칩니다. 수면 위에서는 어선 헤로인 감시원과 허큘리스 3호 선장이 VHF로 대화합니다. 그들은 안타레스의 불빛을 볼 수 없고 레이더에도 그 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타레스가 남쪽으로 이동해 이 지역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조업을 이어갑니다. 날씨는 잔잔하고 약간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며 하늘은 맑고 가시거리는 7해리입니다. 바다 온도는 약 11도이고 기온은 약 6도입니다. 이 지역에는 특별한 조류가 없습니다. 오전 2시 52분 트렌천트함이 함장 지휘로 부상합니다. 승조원들은 점검 중 잠수함 파리돔에 체인이 감긴 와이어를 발견합니다. 와이어는 우연에서 시작해 체인이 돔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박혀 있습니다. 와이어는 돔의 앞쪽을 감아 좌연 쪽 물속으로 내려가며 강한 장력으로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트렌천트함의 승조원들은 볼트 커터를 사용합니다. 와이어와 그물은 대부분 잘려 바닥에 떨어지고 남은 와이어와 체인은 증거로 보관됩니다. 선생님은 다시 카리브디스와 연락하여 이상한 점을 보거나 들은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은 부정적입니다. 그는 초단파 16번 등 다른 채널로 방송하며 쿰브레스 남쪽에서 본 두 어선을 호출합니다. 헤로인 당직자는 호출을 듣지만 이미 북쪽에 있어 다른 배를 부르는 줄 알고 무시합니다. 새벽 3시 15분쯤 무정의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선생님은 이 사건을 패스트레인 작전실에 보고합니다. 그는 트렌천트가 저인망 그물과 충돌했으나 관련 어선은 안전하다고 전합니다. 새벽 4시 10분 패스트레인 작전실은 이 보고를 클라이드 해양구조 조정센터로 전달합니다. 클라이드 구조센터는 추가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쿰브레스 남쪽 어선들에게 초단파 16번 채널로 방송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15분 패스트레인 작전 담당관은 클라이드 어부 협회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보고합니다. 트렌천트는 선장이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수면 위에 있습니다. 근처 트롤선 한 척이 다가오지만 두 선박은 접촉하지 않습니다. 오전 5시 정각 수면 상태가 평온하고 조난 신호도 없으며 피해도 경미하자 선장은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패스트레인에 통보 후 트렌천트가 잠수해 작전을 재개합니다. 그날 늦은 아침 클라이드 어부협회 비서는 관련 선박 소식을 찾기 위해 지역 항구를 확인하지만 아무도 사고를 모릅니다. 오전 8시 47분 그는 클라이드 구조센터에 다시 전화해 관련 선박과 안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클라이드 구조센터는 트롤선들과 연락을 시작합니다. 오전 9시 43분 헤로인 선장과 통화 후 안타레스 실종 가능성을 인지합니다. 연락을 시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항구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조센터는 프레스트윅 왕립 해군 항공기지에 가로크 헤드 남쪽 수색 헬리콥터 파견을 요청합니다. 오전 10시 57분 헬리콥터가 어상자와 기름띠를 발견해
또 다른 헬리콥터 램로쉬, 트룬 구명정, 지역 어선이 동원된 대대적 수색이 시작됩니다. 지역 구조대원들은 해안선을 따라 운전하며 바위에 떠밀려온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수색합니다. 헤로인과 허큘리스 쌈호는 조업을 멈추고 그물을 걷어올린 뒤 수색에 합류합니다. 정오쯤 트렌첸트는 훈련을 마치고 패스트레인으로 돌아옵니다. 정박 1시간 전 승무원들은 어선 한 척이 실종된 것을 알게 됩니다. 차리부디스는 Her Majesty's Ship 오테오와 훈련 후 남쪽으로 가던 중 수색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후 1시 20분 차리부디스가 현장에 도착해 조정관이 됩니다. 어선 브리타니아가 또 다른 기름띠를 보고합니다. 헤로인과 허큘리스 쌈호는 그곳으로 이동해 안타레스를 손아로 수색합니다. 오후 2시경 그들은 북위 55도 39분 5초, 서경 5도 3분 5초 지점의 해저에서 새로운 난파선을 발견합니다. 30분 후 차리부디스는 좌표를 받아 해당 지점을 수면 부표로 표시합니다. 40척의 수색 구조선과 33척의 어선 이해상과 해안에서 생존자 수색을 계속합니다. 11월 23일 로열 해양 보조선 토레아도르는 침몰 선박이 안타레스임을 확인합니다. 선박은 수면 아래 약 150m 깊이의 북동쪽을 향해 우현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습니다. 안타레스호 침몰은 영국 해군 잠수함 관련 사건 중 가장 상세히 기록된 사례입니다. 공식 조사는 안전 지침을 마련했고 이는 영국 해역의 모든 영국 해군과 외국 잠수함에 적용됩니다. 보고서는 충돌의 유일한 원인이 트렌치함 내에서의 감시 체계와 기준의 부분적인 붕괴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1990년 사이 해양사고조사국과 영국 해군은 잠수함과 저인망 어망이 얽힌 사건을 15건 넘게 기록했으며 대부분 장비만 손상되고 인명이나 선박 손실은 없었습니다. 2명의 승무원은 난파선안, 3번째는 바로 밖에서, 4번째는 약 5개월 후 어선 그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재난 영상은 화면의 영상을 클릭하세요.